네, 네, 올리네요. 매일매일 올리다가 요즘 많이 게을러졌죠. 제가 요즘 다른 취미에 좀 빠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올리다를 참조했고요. 예, 워홀 경험 숨긴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어, 기사라고 하기에는 이미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던 내용이고, 좀 역사가 깊은 사연이죠. 예, 커뮤니티에서 이미 민재판이 일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워홀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이 거의 주홍글씨, 낙인이 찍힌 이런 많이 숨기고 있는 부분이 많죠. 어쨌든 기사 자체는 좀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긁어온 기사나 마찬가지라서 너무 좀 참신하지 못한 내용. 어쨌든 플러기 워로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워홀 출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색안경을 끼고 보죠. 예,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시선이 좀 냉정합니다. 그 이유는 어, 워홀 생활을 좀 문란하게 보냈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이죠. 그렇다면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한 여성들은 해외에서 문란한 생활을 보내는 게 사실일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 워홀로 출신으로서. 예. 근데 남성 워홀로 출신들이 여성 워홀로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같이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듣는 것도 있고 의외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로 자기 경험들을 다 잘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너무 선입견이 세다 여성 워홀로 출신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 왜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이렇게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참신한 생각은 아닌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일단 해외에서 굉장히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동양 여성으로서 외국인 남성들, 뭐 대표적으로 백인 남성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유롭게 만났을 것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남성들이 이제 긁히는 포인트겠죠. 사실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해 볼 거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동거 문제. 해외에서의 생활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바로 국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어쨌든 집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방 하나에 같이 지내는 것도 흔합니다. 저같이 이제 인기 없는 동양인 예, 남성 홀로 당연히 방을 이제 성과 같이 예, 이성애자입니다. 아무튼 그 집세를 안 하고 보통은 조그만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네, 동거를 할 경우죠. 솔직히 99%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홀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동거 문제가 아까 말한 그 해외에서 연애에서 어떻게 보면 시죠. 밖에 있는 여성들 이제 해외에서 동거 생활을 했을 것이다. 뭐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제 세 번째 생각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요 선입견 때문에 워홀 경험을 숨기는 여성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떳떳하면 왜 숨기느냐? 본인들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연애, 동거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워홀 경험을 또 숨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뭐 남성분들은 강한 비난을 하게 되고, 소위 이제, 어,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거른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한 가지 그냥 재밌는 사실은 남자들의 워홀 경험은 비난하지 않아요, 보통. 하는 경우도 있죠. 야, 뭘 한번 갔다 와라, 좋다. 남성이면 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물론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떠나서 워킹 홀리데이 자체를 이제 않는 경우도 단순 노동이나 경험이 딱 있는다. 벌어봐야 그거 어차피 뭐 큰 돈 아니다. 뭐 돈 몇천 된다고 해서 그거 어차피 차라리 공장에 가서 몇 년 일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남성들이 그 여성들처럼 뭐 자유로운 연애나 동거를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죠. 솔직히 동양인 남성으로서 뭐 동양인 여성처럼 해외에서 갑자기 인기가 뭐 국내보다 인기가 많아져서 뭐 연애 기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래서 보통은 필리핀 유학을 갔다 온 남성들에 대해서 보통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인기가 많았던 남성이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겠지만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동양인 어드밴티지가 그렇게 높진 않죠. 동양인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이 비율이랑 동양인 여성을 선호하는 백인 남성의 비율이랑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해외 워킹홀리데이 혹은 뭐 해외 유학이든 어쨌든 해외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동양인 여성으로서 연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여담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외국인 남성도 많아요. 예, 되게 쉽게 생각하는 남성들도 많아서 자신이 백인이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서 예, 쉽게 사귈 수 있겠지라는 태도로 가지는 이제 찌질한 백인들도 꽤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뭐 아무튼 이 정도 여담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워킹홀리데이 출신으로서 굳이 이제 여성 워홀 경험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은 나가도 기회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여성 이제 워킹 홀리데이 경험자들을 좀 비난하는 잣대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국내나 해외나 자유로운 연애관으로 관계를 맺은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이제는 뭐 자만추의 이제 다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막 문어발식으로 연애도 아니고 이제 해외 매력 남성과 연애를 한 것에 문제일까? 이게 반대로 성별을 바꿔서 내가 해외에 나갔는데 뭐 백인 여성이 다가온다는 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가정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호주를 갔다고 쳐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인데 이 친구가 약간 태국 여성이에요. 나랑 좀 또래 비슷해. 근데 약간 케이팝에 대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높은 친구였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친구처럼 다가왔다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연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대만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 남자애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커플도 봤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여성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그 외국인 남성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긁히는 게 있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동양인으로서 당연히 인기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한국인이랑은 최대 안 만나려고 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같이 어울리나야 좀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뭐 영어든 뭐든 간에 이제 제가 좀 외국 사실이 나중에는 결국 백인 남성을 사귀는 걸 보면서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고 그다음에 뭐 열등감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여사친이랑 연애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친했었는데 잘 안 되고 어느 날 이제 또 남성 사귀는 걸 또 우연히 봐가지고 저도 좀 열린 태도로 시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속 좁은 마음이라는 것도 느껴지고, 연애 시장으로서 뭐 도의적으로 굉장히 막 여러 명을 만났거나
정말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거는 국내든 해외든 떠나서 뭐 외국인 남성을 만났던 아니면 동남아 한국인 남성을 만났다 뭐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 그거는 그냥 좀 비판받을 여지는 있겠지만 또 뭐 또 보면은 그 비판받을도 예, 뭐 자랑스러울 만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또 뭐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판의 여지는 있겠지만 단지 해외에서 연애를 좀 했다고 주홍글 씨가 새겨진다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거 관련해서는 그 해외 생활의 특수성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살았거나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그 동거라는 거는 좀 불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해외에서의 동거는 정말 경제적인 관념으로 오는 게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서 되게 좋은 방에서 뭐 하루 종일 붙어서 뒹굴려고 한다는 거는 좀 1차원적인 고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아무래도 좀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 동거 유경험자분들도 알겠지만 같이 살면 처음에는 좀 뭐 불붙어서 관계가 좀 많이 뭐 빈도나 이런 부분이 짙어지더라도 그 동거의 어떤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동지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어,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성숙해지고 뭐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적인 개념도 있는 거죠. 좀 누가 청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좀 이런 걸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동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래서 좀 동거에 대한 관념도 조금 유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은 거의 쉴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워홀 경험을 숨기는 여성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의 만남이나 동거에 대한 이 사회적인 편견을 그냥 깨트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린 여성들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변명을 해도 이미 그냥 워킹홀리데 다녀온 경험이 있다라고 알려지는 순간 그 남성들의 머리에 어떻게 박힐지를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건 괜히 나쁜데 워킹홀리데 추억이고 남에게 이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성 워홀로서에 대해 가감없이 다녔죠. 뭐 숨길 만한 것도 없고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도 다 말하고 다니곤 합니다. 진짜 남성 워홀로 유튜브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기저기 입 털고 다니는데 여성들은 숨기게 되는 게 참 한국 사회에 워홀로 출신 여성에 대한 그 주홍글씨가 참 그분들에게는 참 소름 끼칠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워킹 그 나라에 살았던 정말 그 추억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면 물론 이제 노력을 해서 계속 예, 그 언어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라고 할게요. 이제 호주는 영어도 이제 잊혀져 가고 아니지를 쓰지만 그리고 돈이야 뭐 다 사라진 지 오래죠. 물론 뭐 흥청망청한 게 아니더라도 돈에 대한 결국 뭐 어딘가 쓰이거나 이런 그래서 누가는 뭐 코인을 돌려서 뭐 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라는 것 자체나 거기서 언어를 익힌 것 자체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어쨌든 단순한 일자리를 하면서 만났던 뭐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친구들 또 뭐 백인 오지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억들 또 돌아다녔던 공간들 그 기억들이 참 삶의 위로가 많이 되고 자 솔직히 말해 그것들을 혼자만의 추억으로 숨긴다는 게 아까울 정도로 해외 생활에서 주는 기억이 현생에 대한 그 위로감 정말 크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있어서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워킹홀리데이 뭐 추억도 좋지만 그 2년이란 기간을 공백을 한국에서 뭘로 채울 거냐.
그 공백 때문에 취업도 안 돼. 뭐 영어는 뭐 제대로 쓸 수도 있는 게 아니야. 그 돈 모아둔 거면은 차라리 공장에서 한 1년, 2년 뺑뺑이 돌리는 게 낫지. 그냥 이렇게 타산적으로 어떤 계산해 버리면은 사실 워킹 홀리데이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 기회가 또 된다면 지금 제가 37인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뭔가 비자를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영주권까지는 오바고,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자가 이렇게 돌아가 다닐 만한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다시 해외 생활에 도전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추억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거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 글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글을 보고 읽다 보니까 튀어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워홀로 출신 남자가 워홀로 출신의 여성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자면 추천하는 면도 있고 추천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타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안 가는 게 좋고요. 뭐 유학도 있고 뭐 교환학생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하는 게 맞고요. 조금 약간 적인 듯한 좀 빠꾸가 없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코너에 몰렸다.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땅치 않다. 그럴 때는 저는 워킹홀리데이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크게 이루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추억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음, 내가 좀 변변치 않은 일자리를 갖고 살거나, 좀 변변치 않은 삶을 살더라도 나쁘지 않다. 경험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 요런 가치관을 조금 형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뭔가 내 언어가 아닌, 한국어가 아닌, 뭐 영어든 뭐든 간에 그런 다른 나라의 말로 제2 외국어라는 언어로 또 다른 어설픈 친구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사소통을 하려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남아요. 예, 그들도 나랑 소통하려고 영어를 쓰고 나도 그들과 소통하고 영어를 쓰고 뭐 대만 사람, 네팔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뭐 태국 사람, 뭐 백인 오지 친구들 그런 거 많이 기억에 남으니까요. 워킹홀리데이 출신 분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게 들렸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야기가 길어서 끝까지 듣는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